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의 행복 한 조각 전해드리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가 전하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방언기가의 모양을 따르되 자신의 본성은 잃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지만 자신의 본질만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독이 되는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때로는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장자의 8가지 인생 조언을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감정의 뱀파이어를 멀리하라. 장자는 깊은 통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자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들과 함께하면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두운 구름처럼 주변의 밝은 기운을 모두 흡수해버립니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의 작은 행복마저 시기하며 모든 대화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치 영혼이 빨려나간 듯한 공허함,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진 듯한 피로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자는 이러한 현상을 기의 소모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신적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롭게 충전되어야 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에너지를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감정의 뱀파이어들은 교묘하게 여러분의 밝은 기운을 흡수하여 자신의 어둠을 채우려 합니다. 그들은 마치 끝없는 블랙홀처럼 아무리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어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철저히 일방적이며 결국 여러분에게는 정신적 소진과 감정적 고갈만 남길 뿐입니다. 장자는 이런 통찰을 아름다운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난초 방에 있는 것 같아 맑은 향기에 마음이 정화되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생선 시장에 있는 것과 같아 점점 그 냄새에 물들게 된다. 여러분의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빛나고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들을 돌아보고 대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두 번째 조언. 겉과 속이 다른 가면을 쓴 자를 현명하게 경계하라. 진실한 마음은 화려한 말로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증명된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강조했던 진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친구잖아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마치 서로 다른 사람의 것처럼 일치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능숙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거리를 만듭니다. 넷째,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진정한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장자는 이런 사람들을 날카롭게 가면을 쓴 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맑은 거울과 같은 투명함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진면목을 알고 그 사람의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의심이 들고 불안함이 스멀거리며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직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는 이런 불편한 의심들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장자가 남긴 심오한 통찰을 기억하세요. 진실한 사람은 태양과 같아서 구름이 걷히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게 비춘다. 세 번째 조언.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작은 마음의 불꽃을 완전히 꺼라.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모르는 자와는 결코 함께 성장할 수 없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기심이라는 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장자의 이 날카로운 통찰은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진정한 친구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때로는 자신의 일보다 더 기쁘게 여러분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와 정반대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묻어납니다. 여러분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하면 운이 좋았네. 타이밍이 잘 맞았나 보다 라며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을 깎아내립니다. 여러분이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해하면 그 사람 오래 못 갈 거야.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라며 불길한 예언을 속삭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에서 성공을 이루면 별것 아닌데 나도 하면 할 수 있어 라며 그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자기 합리화만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정한 행복보다는 자신의 상대적인 우월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장자는 이런 좁은 마음가짐을 작은 그릇이라는 탁월한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작은 그릇은 그 본질적 한계로 인해 작은 것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의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너그럽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진지하게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을 마음 깊이 함께 나누고 축하해 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이 평생 소중히 지켜야 할 진정한 인연입니다. 반면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장자의 말씀처럼 큰 그릇을 가진 이는 작은 그릇의 시기를 받지만 작은 그릇은 결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 네 번째 조언.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하는 자의 숨겨진 본심을 정확히 꿰뚫어라. 바람이 불 때만 찾아오는 새는 결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안식처를 찾는 나그네일 뿐이다. 장자의 이 예리한 비유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치 철새처럼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때만 달콤한 말로 접근하는 사람들. 평소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친한 척 다가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연락할 때마다 반드시 숨겨진 부탁이나 목적이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이 항상 교묘하게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향해 흘러갑니다. 정작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라는 식의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자취를 감춥니다. 장자는 이런 계산된 관계를 날카롭게 거래라고 규정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결코 거래나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기쁨을 느끼는 깊은 교감입니다. 이용 가치라는 잣대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그들의 기준에서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주저없이 더 나은 거래처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이런 피상적인 관계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장자의 깊은 지혜를 마음에 새기세요.
진정한 우정은 봄날의 꽃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지 계산기를 두드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를 먼저 계산하며 다가오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들의 접근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만 남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언. 끊임없이 드라마를 만드는 자를 조심하라. 평온함을 깨뜨리는 자는 스스로도 평온하지 못하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전파한다. 장자가 말한 이 심오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끝없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매일 새로운 갈등이 있고 매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며 언제나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악역이고 자신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희생양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드라마에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방관자였다가 어느새 그들의 이야기 속 조연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씨와의 갈등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일은 B씨와의 트러블을 함께 걱정하며 그들의 끝없는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되어 갑니다. 하지만 잠시 침착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모든 문제와 갈등이 순전히 타인들 때문일까요? 왜 유독 그들의 주변에서만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진실은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드라마를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누군가의 관심과 동정,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드라마를 써내려 갑니다. 장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예리하게 통찰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 일부러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들은 평온한 일상에 끊임없이 불필요한 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드라마에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동정심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결코 그들의 영원한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자는 평온한 마음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불필요한 드라마와 소동으로 가득 찬 관계는 여러분의 평온함을 해치고 결국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조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의 진면목. 말은 바람과 같이 쉽게 흩어질 수 있지만 약속은 반드시 산과 같이 견고해야 한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자신의 인격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장자의 이 심오한 가르침은 신뢰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에 따르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행동 패턴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에 나중에 곡과 같은 모호한 시간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마이너스 구체적인 약속 시간이나 장소를 정하는 것을 교묘히 회피합니다. 마이너스 약속을 어겼을 때도 마치 사소한 실수인 것처럼 가볍게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항상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상대방의 시간과 기다림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이란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지킬 의도가 없는 약속을 서슴없이 남발합니다. 장자는 이러한 행태를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예리하게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도 결국에는 아무런 실체도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근간이 되는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어떤 관계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도, 깊은 유대감도, 진실된 교감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작은 약속에서부터 큰 약속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약속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인격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믿음을 그들에게 허비하지 마십시오. 장자가 남긴 깊은 통찰을 기억하세요.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쌓이지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결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복구될 수 없다. 7번째 조언. 남의 불행을 즐기는 자의 어둠. 타인의 고통에서 기쁨을 찾는 자는 이미 자신의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다.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는 자신의 불행이 쓸쓸히 울리고 있다. 이는 장자가 가장 경계하고 우려했던 인간의 어두운 면모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러한 성향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를 넘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병들어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실패와 좌절을 보며 은밀한 기쁨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불행한 소식을 전해 들으면 그럴 줄 알았어 라며 묘한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에 취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비교 의식 속에서 자존감을 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건전하고 위험한 심리 상태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결코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독이 묻은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남을 향해 쏜 독화살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와 상처를 입힌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깊은 불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타인의 불행 속에서만 위안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험담이나 뒷담화로 시작하지만 점차 더 깊은 악의와 시기심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깊은 통찰을 마음에 새기세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다른 이의 행복을 보며 더욱 밝아지고 다른 이의 성공을 보며 더욱 겸손해진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8번째 조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진정 부끄러운 것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는 장자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겸손과 자기성찰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장자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마주하고 다루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끝없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때로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완벽한 자신의 이미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합니다. 마이너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약점으로 여깁니다. 마이너스 타인의 비판이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자기 성찰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와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가장 현명하다. 그때부터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것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이너스 강인한 자아와 성숙한 인격의 증거입니다. 마이너스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려는 지혜입니다. 마이너스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이너스 진정한 용기와 정직함의 표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피곤하고 소모적입니다. 작은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가고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신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깊은 신뢰가 쌓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자의 궁극적 인생 조언. 지금까지 장자의 8가지 인생 조언을 통해 끊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진정한 메시지는 단순히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불필요한 관계로부터의 해방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처럼 흘러라.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서 가고 불필요한 곳에는 머물지 말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과감히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에게 낭비할 시간에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자신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장자의 마지막 가르침 꽃은 향기로운 곳에 피고 새는 맑은 물가에 깃든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는 향기로운 인연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약이 되는 관계는 소중히 가꾸어 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장자가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